오늘도 전 세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잡설 없이 오늘도 바로 소식들로 뛰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참고를 한다라는 PCE, 개인 소비지출 지수입니다. 지난 1월달 개인 소비지출 지수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8% 상승, 예상치에 부합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이번 달에도 금리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가운데 미국의 보스턴 연준 총재와 뉴욕 연준 총재 둘 다 최근 발표에서 올해 말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뉴욕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올해 3번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어느 시점에서 연준은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될 것인가? 이미 밑밥을 여기저기 뿌려놨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무리가 아니겠습니다. 변화가 생겨가지고 예상보다 좀 더 금리 인하를 앞당겼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자연스럽게 댈 수가 있겠죠. 한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 달러 같은 경우는 104.14포인트로 약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간의 변동성이 있긴 했었으나 대략적으로 62,000달러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3,400달러 선, 그 외 알트코인들 돌아가면서 펌핑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한국은 오늘부터 3월이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이 2월 마지막 달인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2월 복마감 오늘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월복마감. 만약에 비트코인이 62,377달러 선에서 월복마감을 해준다라면은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대의 월복마감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정도 가격대가 유지가 된다라면은 역사적인 그 어떤 월복마감보다 가장 높은 가격 상승을 이룬 월복마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한 달 만에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었던 데는 17,500달러였었다고 하는데 지금 2만 달러 상당 상승한 비트코인. 오늘 월봉 마감에서 비트코인은 과연 역사를 새로 쓸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리고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그러면 3월 달에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인가도 큰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 수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조정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자, 일단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대형 은행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참여하게 된다라면은, 즉 ETF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게 된다라면은 더욱더 큰 파도 상승이 오게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JP모건 등등은 아직까지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지금 ETF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제공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더욱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늘 웰스파고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 비트코인 ETF를 고객들에게 제공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조금 더 까보니까 모든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고객 대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공한다는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것들이 사람 차별화나 제공을 하려면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제공을 해야죠. 조만간에 이런 서비스가 확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 한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ETF 인기가 많은데 왜 제공을 하지 않느냐라면서 고객들이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은행을 옮기던가 아니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ETF 투자를 하는 것이 빠르긴 하겠죠. 자, 다음으로는 어제 날짜 기준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이 14,934개나 증가했는데요. 이 중에 1,140개가 블랙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4,066개를 추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야, 이거 이러다가 다른 현물 ETF들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블랙락이 혼자서 다 헤쳐먹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돈 많은 고객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블랙락의 야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브라질에서도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쌈바 떡상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어서는 블룸버그의 시니어 분석가죠. 마이크 맥클론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화폐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비트코인을 평가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에드워드 스노든, 미국 안보국의 내부 고발자로 유명하죠. 이 양반이 어제 트윗을 통해서 밝히기를 올해 한 국가가 마찬가지로 금을 대체할 현대적 통화인
비트코인을 비밀리에 매입해온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나라를 두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일까? 뭔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과연 어떤 나라가 비밀리에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었던 것일까? 한편 미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비트파이넥스 해킹 자금 15,000여 개의 비트코인을 이체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유로는 합법적 법 집행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뭐 갖다 던질 수도 있겠죠. 자, 근데 한 가지 재미나는 것은 비트파이넥스 해킹 자금이라면서 지들이 갖고 있어요.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여간 정말 웃기는 놈들이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이번에 바이낸스로부터 엄청나게 깽값을 뜯기도 했었죠.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티멘트 측에서 밝히기를 비트코인 고래 주소가 2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고래들의 자신감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보유한 비트코인 고래 주소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3위 고래 같은 경우도 어제 기준으로 4,800개의 비트코인을 추매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6만 달러를 뚫은 시점에서 추매라. 야, 대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것일까? 자, 물론 모든 고래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매집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하는 고래들도 많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3일 동안 고래들은 비트코인 8만 개 이상을 매도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고점에서 펼쳐지는 세력들 간의 기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와 동시에 손바뀜 현상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굴자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팔아가지고 2021년 7월 이후 채굴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은 최저까지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트코인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격은 6만 달러 위에서 굳건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크립토코언트의 쭈경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 실현 시가총액이 신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에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온다. 당연히 이러한 자금들은 기관들로부터 오는 것이 않겠느냐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죠. 이번 비트코인 상승은 개인이 아닌 기관이 주도다. 즉 대불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가 또 다운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코인베이스의 CEO는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코인베이스 시스템 설계가 갑작스럽게 이제 수요라든지 사용이 10배 이상 증가해도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이상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코인베이스 시스템이 다운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막 몰려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영상을 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댓글로 아직 안 들어왔다. 아직 개미들 안 물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막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취지에서 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언론에서 비트코인 1억 간다고 도배를 하고 있는 상황. 포모는 이미 시작됐다라는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언제쯤 본격적으로 개미들이 달콤한 냄새에 홀려가지고 시장으로 몰려들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트도 비트지만은 알트코인 떡상하는 거 보고 몰려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한번 해보기도 하는데요. 상황이 일단 굉장히 흥미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추가적으로다가 크립토코인트의 쭈경 대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어디로 보냈느냐? 최근에 파생상품 거래소로 많이들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다 공격적인 베팅에 나섰다라는 평가를 했는데요. 자, 그만큼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사에서는 상승 쪽에 많이 베팅을 한 것 같은데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펀딩 뷰를 볼 때 비트를 비롯해가지고 알트코인들까지 해가지고 뭐 거의 롱에 몰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손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시기가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은 조만간에 한번 쓸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어제 몇몇 분석가들이 예측을 하기도 했었던 갑작스러운 떡락 나오면서 롱 포지션들을 청산 한번 나오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JP모건 같은 경우는 반감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42,0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꽤 과감한 예측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는 이러한 비트코인 가격 조정에 대한 근거로 비트코인 반감기 후에 채굴 비용이 상승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즉 2배로 뛴 채굴 비용을 채굴자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채굴을 그만두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해시레이트가 20% 하락, 그 동시에 비트코인 한 개 채굴가가 42,000달러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조정이 나왔을 때 해당 가격대가 바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바로 예측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 어떤 일도 가능하다. 과연 지금 미친듯이 몰리고 있는 비트코인 수요가 꺾일지 혹은 잠잠해질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석가들의 관심이 알트코인 쪽으로 넘어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관련된 분석은 일단 오늘 하나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크립토 누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지금 롱을 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숏쟁이들이 64,000달러대에서 대량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로 가격을 올려가지고 숏쟁이들을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6만 달러까지 하락을 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한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최근에 상승하고 있었던 도미넌스가 빠져주면서 알트코인들도 좀 올랐다. 비트코인이 62,000에서 63,000달러 사이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친다라면 알트코인 상승 이어질 수가 있겠으나 만약에 비트코인이 6만 달러까지 떨어지게 된다라면 어제 알트코인들 비트코인 잠시 하락했을 때 같이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그 꼬리를 메꾸는 수준까지 알트코인들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다가 일시적인 꼬리 메꾸기 및 조정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추가 떡상 간드아. 즉 어제 나왔었던 분석과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트코인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펀딩 비율도 굉장히 높은 등 한번 쓸어내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내리게 된다라면은 그때가 알트코인들 적극적인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및 기타 소식입니다. 최근에 높은 상승과 덴쿤 업그레이드가 다가오고 있는 이더리움. 자,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재수없게 이더리움 재단에서 크라켄에 즉 거래소로 이더리움 4,000개를 옮기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재단이 이더리움을 팔면은 가격이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들이 과거에 연출이 되었었기 때문에 약간 좀 기분이 그닥 좋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이더리움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은 31,000달러 수준까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어제 나왔었던 꼬리를 메꾸고 나서 약간 더 낮게 하락하면서 롱 포지션도 추가적으로 정리 후 추가 떡상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어서는 아비트럼 호재입니다. 로빈후드와 아비트럼이 파트너십을 맺고 로빈후드의 이용자 수수료 절감 효과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는 꽤 큰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으로는 어제 이어서 개코인들 관련된 소식 나오고 있는데 시바이누의 거래들이 3일간 개 보유량을 8배로 늘렸다라고 합니다. 시바이누 달려보자라고 하면서 8배! 그런가 하면은 플로키의 개발자 중에 한 명은 플로키의 희소성을 높이고 보안을 강화하자라면서 토큰 공급량이 2%인 1,100만 달러 상당의 플로키를 소각하자라는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안이 통과가 된다면 가격이 또 한번 뛸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도지코인, 로만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도지코인 얼마 전까지 크게 쏘지 못한 알트코인들 중에 하나다. 앞으로 더욱더 높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도지코인의 상승 목표가를 47센트 이상으로 조정하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 알트장이 오게 된다면 이 정도도 당연히 무리는 아니겠죠. 그런가 하면 엘리지 분석가 며칠 전에 퀀텀이 쏠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놔가지고 의아하다라는 반응을 끌어냈었으나 퀀텀 그의 분석 이후에 2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오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해달 해시그래프 역시 분석을 내놨었는데 지지 확인 후에 마찬가지로 쭉쭉 상승하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어제 이야기했다시피 며칠 안으로 알트코인 급락 나오면 어떻게 한다? 현물로 주서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걸으면서 돈 벌자 아미노코인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 제 링크를 통해서 아미노코인을 모으고 계신 분들께서는 약간 미소를 지을 만한 아미노코인의 상승이 목격이 되기도 했었죠. 높은 거래량과 함께 기존의 저항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아미노코인 부활 가자.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캐나다 토론토가 맞겠죠. 유명한 포커 플레이어 중에 도권이 아니라 댄권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댄권 씨가 포커 플레이를 하는데 아미노 티셔츠를 입고 나와가지고 광고를 또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아미노코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공짜로 모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또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재미니 언 이용자들이 드디어 묶였었던 자금을 돌려받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 그동안에 강제 존버를 했었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3배 시세 차익을 얻게 되었다라는 재민이 덕분에 본의 아니게 성공적인 투자를 하게 된 마음이 훈훈해지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1,500달러 선에서 지금 3,300달러로 200%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제미니원 사용자들. 하루 인베스트나 델리오랑은 너무나 비교가 돼가지고 씁쓸하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영상이 길어졌기 때문에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오늘도 광조뜻 가지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